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건 사업 성과를 높이는 질문의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잠재 고객의 마음을 여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당신의 사업은 왜 제자리일까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성과를 쫙쫙 내면 좋겠지만 1년, 3년, 5년 열심히 노력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현실입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똑같은 곳에 서 있는 걸까요? 사실 잘 나가는 사람만 잘 나가고요. 대부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차이가 바로 질문의 힘. 들어보셨죠? 질문 정말 중요하거든요. 질문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좋은 성과, 사업 성과를 막는 5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리더와 사업가들이 물어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는 늘 제자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5가지 장벽 속에서 어떤 원인과 또 해결책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성이 없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 계획, 관계에 머무는 소극성, 내 생각에 갇힌 시야,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실패, 이런 것들이 5가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목표와 실행에 있어서 방향성이 없는 목표. 하루하루 미팅과 일정에 매몰돼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선언입니다. 선언.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선언. 이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PT가 되겠다. 나는 이번 달에 PT가 되겠다라는 끊임없는 나의 방향의 선언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행동하지 않는 계획. 회의에서, 미팅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다. 이런 태도 많죠. 먼저 발표를 해봐라고 해도 뭘 해보라고 해도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서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했을 때 준비가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 성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강제로 시켰죠. 그랬더니 준비되기 전에 그걸 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과정이 돼야지 준비를 하지 그 과정에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을 해야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야 비로소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행동이 없는 전략은 공상이고 전략이 없는 행동은 혼란이다라는 거죠. 목표, 방향 설정, 그 다음에 실천, 실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관계, 시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 머무는 소극성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업가가 친분 쌓기에만 머뭅니다. 진짜 관계는 진심 있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어떤 세일즈, 팔기 위한 말보다 질문, 묻는 질문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 내가 세일즈나 좋은 거를 추천해주고 소개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잘 맞는 게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했는데
내가 제안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혹은 오해한다면, 아, 너 나한테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1년 동안 나랑 친하게 지낸 거였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투자한 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리더라면 빠르게 아이템을 얘기해서 이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관계를 형성하고 관심이 없으면 관계 형성에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과 관계 형성을 열심히 해도 신경 써야 되는, 진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관계들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극적으로 관계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랑은 그래 나는 관계만 할 거야 그러면 정말 내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오염되지 않게끔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감춰질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죠. 자, 또 하나입니다. 내 생각에 갇힌 시야. 나는 옳다고 믿지만 그 확신이 상대방의 필요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업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내용들 댓글에 이메일 달아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또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다. 대부분 설득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안 좋으니까, 당신 노후 대비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하자, 해야 된다. 설득이죠. 잘 안 먹힙니다. 공감은 어떤 거냐면, 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전 정말 다행이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아이템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와, 나 혼자 계속 얘기를 해서 정말 그렇겠네요. 부럽습니다. 라는 공감을 얻어내야 됩니다. 공감을 뺏을 수 없고요. 내가 계속 나의 신남, 나의 열정, 나의 경험, 에너지를 얘기해서 그가 공감을 나한테 줘야 돼요. 대부분 그 기다림, 그 노력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에너지 관리 실패.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하려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업의 속도는 결국 리더의 컨디션이 결정합니다. 휴식과 재충전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고 필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 쫓아다니고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지쳐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겪었고 많이 시행착오도 했었는데,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중심에 놓고 그 외에는 정말 비중을 조절해서 정말 살짝살짝 가볍게 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껍데기 아니냐, 너무 진심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라면 에너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껍데기란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내 성장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거에 시간을 명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신뢰의 교환입니다. 이해받기 전에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열정은 연료지만 에너지는 방향을 유지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밤새 전화 통화하고 밤새 소통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깔끔하게 비즈니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은 그냥 또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소통하는 게 나으냐, 계속 그런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히 비즈니스 얘기로 집중하는 게 또 다른 비즈니스 얘기, 또 다른 사람과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 질문입니다. 질문은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앞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있나 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의 속마음을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내가 이렇게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왜 그랬죠? 제가 미쳤나 봐요. 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많은 어떤 느낌과 에너지를 잘 맑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생각, 욕구,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기본적이죠. 무엇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요즘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나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듣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관계의 온도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리스트 가져와서 질문을 탁탁탁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심이 따뜻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공격적인 질문은요, 방어를 부르고요. 따뜻한 질문은 마음을 엽니다. 공격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공격적인 질문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얼어붙은 마음 혹은 무관심한 마음을 깨려면은 공격적인 질문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질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정말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단어 하나의 차이가 신뢰를 만들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속에서 감동을 이끌어낼 때 그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행으로 발전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많은 부분 친하게 지내지만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빨리 동행으로 바꿀 수 있게끔 감동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너무 멋질 듯합니다. 자,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요. 연애하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애하듯이.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취향, 습관, 꿈까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좋겠죠.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가능성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함께 여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과 정면 돌파 그리고 메신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질문은 혹은 대화하는데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메신저. 누가 전하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태도, 복장,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보다 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을 바로 잡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도움이 될까요? 자, 질문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업의 본질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질문하느냐입니다. 메시지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의 신뢰와 그 말하는 사람의 신뢰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정한 이미지, 자신감 있는 태도, 진심 어린 눈빛이 훨씬 더 소중하게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질문으로 여는 성공의 문. 사업 성과를 높이는 비결은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질문 한 줄입니다. 목표가 없을 때는 질문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의 목표는 뭐지? 이번 달 나의 목표는 뭐야? 오늘 나의 목표는 뭐야?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에 갇힐 때 질문이 세상을 열어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부정적으로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어느 시점에 원인이 발견됩니다. 그럼 그 뿌리를 뽑아서 새롭게 다시 긍정의 나무 뿌리를 심는 그런 실천도 필요하겠죠. 또 좀 뭔가 소극적일 때 질문이 또 용기를 줍니다. 다양한 질문을 섬세하게 해보면 나의 소극적인 마음도 해결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만들어내는 성장 곡선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으로 열고 행동으로 답을 합니다. 당신이 던진 질문 하나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묻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안에 성장의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저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5가지의 장애물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그걸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상상대화법이라는 책도 썼고 지금 질문대화법이라는 책도 쓰고 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안 나는데 이 질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하는 질문과 내부, 나에게 하는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도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PD는요, 또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